드디어 링가드 오피셜이 떴습니다. FC 서울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K리그 역사상 최고 빅네임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링가드를 영입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영입은 FC 서울이 K리그가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아서 이번 이적을 성사시키게 됐다. 무엇보다 FC 서울이 2023 시즌 프로스포츠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구단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해준 팬들의 성원에 희망과 기대감으로 보답하기 위한 구단의 의지를 담은 영입 결과물이기도 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FC 서울이 지난 시즌 K리그 흥행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링가드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서 그동안 K리그를 선도하는 리딩 구단으로서 실력과 인기를 두루 갖춘 빅네임 영입에 앞장을 서고 싶었다. K리그 흥행은 물론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견인해줄 만한 임팩트 있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FC 서울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링가드 영입에 나서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요런 이제 사진과 영상까지 다 올라와 있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윤진만 기자님이 전화통화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링가드가 지난 12월부터 한국과 접촉을 했었고 그리고 링가드의 대리인 쪽에서 프로필을 K리그 구단들에게 돌렸는데 사실 링가드의 영입을 현실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서 FC 서울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링가드의 영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성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링가드 또한 지금 한국 축구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팀을 향한 헌신, 성숙한 자세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하루빨리 K리그 무대 그 중심에 서고 싶다. 이번 시즌 선임된 김기동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에 큰 보탬이 되고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링가드의 영입이 정말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링가드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아니죠. 링가드가 불과 2시즌 전에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어요. 기록을 보시면 링가드가 2019-2020 시즌 이후에 2020-2021 시즌부터 기용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솔샤르 체제였거든요. 솔샤르 체제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에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 신화가 됐죠. 임대를 가서 16경기 동안 9골과 5개의 도움.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요. 그래서 링가드가 정말 저 웨스트햄에 있었던 반 시즌 동안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혹은 공격수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이게 불과 3시즌 전 이야기죠. 그런데 링가드가 웨스트햄에 임대를 가서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맨유가 그 다음 시즌에 방출 자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솔샤르가 링가드를 한 번 더 써보겠다. 그리고 링가드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링가드도 웨스트햄 이적을 원했고 웨스트햄도 링가드를 원했는데 맨유가 그리고 솔샤르 감독이 링가드를 남은 1년 동안 한 번 써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맨유에 남았죠. 맨유에 남아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습니다. 리그에서도 16경기에 나왔는데요. 출전 시간이 355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기를 교체로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잠깐 나왔다는 거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웨스트햄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순위가 재밌었던 게 웨스트햄과 맨유가 유럽 대항전 진출을 경쟁하는 경쟁 클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에 시즌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경쟁하고 있는 팀에게 링가드를 보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링가드가 저때 이제 맨유와의 관계도 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웨스트햄이 끊임없이 링가드의 영입 혹은 임대를 계속 오퍼를 했는데 그리고 링가드도 원했지만 맨유 측에서 보내주질 않았었죠. 그리고 심지어 보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링가드가 이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자유계약이다 보니까 어디든 골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침 지난 시즌이죠. 2022-2023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승격을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유계약 신분인 링가드를 많은 연봉을 주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데려간 거죠. 그래서 링가드가 결국에는 웨스트햄이 아니라 노팅엄 포레스트를 선택을 했어요. 자유계약이다 보니까 연봉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갔는데 1년 동안 쉬었던 것이 약간 문제가 됐던 것 같죠. 그래서 경기력이 안 좋았었습니다.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와 짧은 계약이긴 했는데 1년 동안 17경기에 나왔어요. 리그에서는. 그런데
출전 시간은 927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경기를 많이 못 뛰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선발로는 12번 나왔고요. 교체로는 5번을 나왔는데 출전 시간을 보면 전반기에는 나왔어요. 전반기에는 좀 꾸준하게 나오다가 후반기에는 부상도 좀 당했지만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일단 잘 못했고 잘 못하니까 후반기에는 완전히 벤치 신세가 됐죠.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있을 때는 그 먹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17경기에서 0골 0도움 아주 좋지 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와 이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구단에서 이적 제안도 왔었고 뭐 중동 쪽에 이적도 추진을 했었고 뭐 티르키에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라치오도 영입을 원했었다 등등등이 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 팀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FC 서울로 이적이 확정된 상태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은 K리그가 기본적으로는 수준이 꽤나 높은 리그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K리그에 왔을 때 K리그에 대한 정보가 없이 왔다가 아주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기동력이라던가 몸싸움,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의 수준이 높은 리그라서 외국인 선수들이 약간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힘든 시즌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근데 링가드가 3시즌 전 웨스트햄에서 뛰었던 요 시즌 이후에는 제대로 시즌을 소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링가드가 그 잉글랜드가 아니라 중동 쪽에 약간 머물면서 몸을 만들고 있긴 했어요. 겨울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 두바이 쪽에 가서 거기 유명한 스포츠 재활센터가 있다고 하죠. 워낙에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최근에 메디슨도 부상을 당했을 때 두바이 재활센터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복귀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거기서 링가드가 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진만 맨날 올라와서 이제 스콜스가 링가드가 운동하는 사진을 올렸을 때 너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헬스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이제 비꼬면서 코멘트를 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링가드가 몸을 개인적으로는 만들고 있었지만 지금 팀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경기 감각이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유 최근에 2시즌 동안 떨어져 있었던 상태라서 사실 링가드가 몸 상태가 그 웨스트햄 시절처럼 빠르게 올라오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행인 것은 링가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92년생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고요. 심지어 생일은 손흥민 선수보다 약 한 5개월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이 링가드의 이 신체적인 능력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빅리그에 있다가 아시아 쪽으로 건너오는 이런 선수들이 보통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올 때가 많은데 링가드는 아직까지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링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을 기대해 볼 법하다. 그래서 링가드가 몸 상태만 완전하게 복귀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K리그에서 정말 수준 높은 플레이들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경력이 워낙에 화려하거든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32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3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사실 2018 월드컵에서는 링가드가 주전이었어요. 출전 시간을 보면 1라운드부터 토너먼트 특히나 16강부터는 계속 풀타임이었습니다. 120분, 90분, 120분. 그래서 잉글랜드가 2018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갔던 요 성적을 기록할 때 링가드가 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맨유에 있을 때는 뭐 유로파리그 우승, FA컵 우승, 리그컵 우승, 슈퍼컵 우승도 해봤던 선수죠.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링가드는 지금까지 K리그에 왔었던 그 어떤 외국인 선수보다 가장 화려한 커리어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해봤던 선수가 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김기동 감독의 축구와 되게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링가드가 열심히 뛰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유 시절부터 뭐 웨스트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링가드가 좁은 공간에서의 뭐 세밀한 플레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도 뭐 창의적인 그런 연계 작업 이런 거에 강점이 있다기보다 이 선수는 많이 움직이면서 공간으로 부지런하게 침투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공격진이 약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뭐 최전방에 일류첸코가 있고 이선 라인에 링가드를 중심으로
뭐 윌리안이나 조영욱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요 일류첸코를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정말 잘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일류첸코의 특징이 K리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버티는 플레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포스트 플레이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연계 플레이를 할 때 일류첸코가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매우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동 감독이 일류첸코가 경기장을 계속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일류첸코에게 먼저 볼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일류첸코가 내려오거나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온 다음에 볼을 받아줘요. 이렇게 되면 일류첸코가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그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선 자원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류첸코가 볼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확실한 공격이 되는 건데 버텨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고 여기서 이제 이선 자원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최전방에는 일류첸코 중심으로 요 이선 라인에 포항에 있을 때도 아주 빠른 선수들로 이선 라인을 구성을 했었죠. 측면과 중앙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선수를 구성했었어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조영욱, 링가드, 윌리안 왼쪽 오른쪽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계속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예측 중에 하나가 이 팔로세비치가 아무래도 기동력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2선 라인이 아니라 3선 라인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이다. 그래서 기성용과 함께 팔로세비치가 수비 라인 앞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성용과 팔로세비치면 K리그 내에서 가장 전방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인 거잖아요. 일류첸코가 끌고 나오고 뛰어들어가는데 장점이 있는 링가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이선 자원들이 공간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가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일어난다면 이 공간으로 팔로세비치나 기성용이 패스를 공급해주고 그 과정에서 링가드가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어쨌든 링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플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는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수단의 구성 그리고 김기동 감독의 성향 거기에 맞는 링가드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링가드가 그냥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뛰었던 선수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햄 시절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앞선에서 선수 2명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오죠. 근데 이 끌려 나가는 걸 보고 링가드가 왼쪽에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링가드가 이 좋은 공간을 보면서 뛰어 들어가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요. 정말 폼이 좋을 때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 공간을 지금 잘 찾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링가드가 임팩트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서 링가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웨스트햄에서 뛸 때는 매우 뛰어난 결정력에 있었거든요. K리그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링가드가 살짝 밑에 있고 앞쪽에서 포르날스가 뛰어가고 있고요. 이게 토트넘과의 경기인데 산체스와 다이어 수비 라인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다이어가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포르날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링가드가 끌려나가는 다이어를 보고 이 공간으로 전력 질주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링가드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링가드가 뛰어들어가는 순간적으로 다이어와 산체스가 링가드의 움직임을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센스 있었던 게 다이어와 산체스가 본인에게 달려오니까 볼을 역방향으로 컨트롤을 해서 완전히 다이어와 산체스를 속이죠.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K리그에서 볼 수가 있다. 가장 근시일 내에 볼 수 있는 경기가 곧 개막하는 K리그 3월 2일 2시에 펼쳐지는 광주와 FC 서울의 경기예요. 그리고 홈 개막전은 3월 10일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4시 반에 펼쳐지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링가드의 플레이를 볼 날이 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 링가드의 움직임을 볼 날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이번 링가드의 영입이 꼭 성공을 해서 K리그가 다음 시즌에 좋은 흥행의 기운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링가드가 K리그에 와서 성공을 거두면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링가드를 이어서 다른 선수들도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중국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J리그라던가 이런 리그들은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이 가는 걸 되게 부러워했는데 이제 링가드를 시작으로 이제 K리그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선수가 K리그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주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K리그가 더욱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번 링가드의 영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